안녕하세요. 이곳에 올라오는 사연들을 정독하다가 용기를 내서 글을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섬에 살던 제가 대학교 때문에 서울로 상경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시골 소녀 서울 상경기가 시작이 되었어요. 처음 보는 낯선 풍경 속에 설렘만 가득했던 어느 날이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따뜻한 남편이 다가와 서울 생활에 큰 위로와 힘을 주었답니다. 그렇게 뜨거웠던 남편과 대학교를 마저 졸업하지도 못한 채 혼전 임신으로 남편과 결혼식도 올리지 않고 살게 되었어요. 시댁에서 엄청난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둘이서 혼인신고만 하고 부부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시어머님은 제가 남편의 앞길을 망칠 거라며 늘 퍼부으셨고, 어린 저로서는 참기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일말의 희망을 기대하며 남편과의 행복을 꿈꿨지만, 그때 당시 20대 초반이었던 남편은 듬직한 모습을 뒤로한 채 정말 철딱서니가 없었어요. 나 엄마네서 밥 먹고 올게. 어차피 고기 반찬도 없고 너랑 별아랑 둘이서 알아서 먹어라. 집에서 허구한 날 뭐하냐? 남편 밥상에 숟가락질 갈 수 있게끔 반찬들을 세팅해야지. 맨날 김치볶음 미역국. 넌 지겹지도 않냐? 이놈의 집구석. 엄마 말이 딱 맞아. 그때 애를 지웠어야 됐는데.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진짜 후회 막심이야. 주는 대로 먹어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누군 불만 없는 줄 알아? 섬에 계신 우리 엄마는 결혼식 언제 하냐고 늘 물어보시는데, 애 낳고 한번 내려가 보지도 못하고 이게 뭐냐고. 당신만 귀한 아들이 아니라 나도 우리 엄마한텐 귀한 딸이야. 그리고 후회? 당신보다 내가 더 많이 할 거라곤 생각 안 해봤어? 당신이 잘난 게 뭐가 있는데 그렇게 뻔뻔하게 얘기를 해? 솔직히 네가 처신을 잘했어야지. 덜컥 애를 임신해가지고. 우리 엄마가 나한테 얼마나 기대가 컸는 줄 알아? 그럼 끝내. 나도 살고 싶지 않으니까. 이런 남자인 줄 몰랐어. 연애할 땐 그렇게 다 해줄 것처럼 하더니만 이게 뭐야? 오호, 네가 먼저 끝내자고 했다. 애는 네가 키워. 내 앞길 망치지 말고. 내가 미쳤지. 이 좋은 나이에 발목이 잡혀서는. 진짜 너무한다. 별아가 물건이야? 나도 우리 별아 절대 줄 생각 없어. 당신 진짜 실망이다. 그래, 당신이 이런 인간이지. 어린 저희는 허구한 날 싸워댔고, 저도 잘한 것이 없었지만 남편은 항상 저를 원망하듯 얘기를 하였으며, 그런 얘기들을 듣기가 힘들었답니다. 어려서 그랬는지 정말 지고 싶지 않았고, 그렇게 매일같이 사내 못 사내 하던 어느 날, 신혼집인 단칸방에 시어머니가 찾아오게 되었고, 아주 무서운 얼굴을 하며 저에게 선심 쓰듯 시어머님은 대놓고 얘기하더라고요. 아휴, 지방 꼬락서니하군.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니들이 뭔 힘이 있어서. 너 때문에 우리 경석이 앞날 망친 건 알지? 왜 그게 저 때문인가요? 어머님 아들이나 저나 똑같은 거죠. 그리고 경석이보다 성적은 제가 더 좋았어요. 뭐? 이게 넌 내 딸이었으면 아주 혼쭐 났어. 어디서 뭘 잘했다고 입을 놀려? 깡시골에서 가정교육 못 받은 거 티내는 것도 아니고. 내가 경석이랑 너 둘 다 안 볼래다가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내 귀한 장손이 이렇게 사는 꼴을 두고 볼 수 없으니 당장 우리 집으로 들어와 살아. 대신 각오해야 할 거야. 나 그렇게 호락호락한 시어머니 아니거든. 죄송하지만요. 저희는 저희 힘으로 살고 싶어요. 어머님이 저 반대하시는 것도 알고 미워하시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더 노력해서 제 자신을 가꾸고 그때 찾아뵐게요.
그래야 제 자신도 떳떳할 것 같거든요. 죄송합니다. 없는 게 자존심만 있어가지고. 그지 깽깽이 같이 없이 사는 애가 그러면 그거 아집이야. 알겠니? 잔말 말고 들어와. 너랑 네 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경석이 때문에 들어오라고 하는 거다. 우리 아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데 사니? 다짜고짜 본인의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시어머니에게 거절을 하였고,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하니 남편은 펄쩍 뛰며 저에게 뭐라고 하였어요. 결혼 전 단칸방에서 살아도 행복하겠다고 하는 남편이 맞나 싶을 정도로 남편은 변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절 그렇게 설득을 시키는 남편이었는데, 남편 또한 이런 단칸방에서 사는 것이 힘들다며 울먹이며 토로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먼저 손 내밀었는데 네가 거절했다고? 야, 난 들어갈 거야. 너 혼자 별아랑 살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뭐? 지금 우리 둘을 버리고 들어가겠다는 거야? 너한테 도대체 나는 뭐니? 이러려고 애 낳자고 한 거야? 막말로 네가 애 낳자며. 네가 책임진다고 했잖아. 근데 지금까지 네가 한 게 뭐가 있는데? 그리고 너희 집 들어가면 어머님이 벼르고 계시는데 나보고 그걸 다 버텨내라는 거야? 진짜 이기적이다. 내가 아는 서경석 맞냐? 내가 엄마 설득한다고. 최대한 너랑 잘 지내도록 할 테니까 그냥 들어가자니까. 솔직히 나 엄마 밥도 그립고 엄마가 여태까지 다 해줬는데 용돈도 끊겨 생활비도 없어. 이렇게는 못 살겠단 말이야. 들어오든지 말든지 넌 마음대로 해. 당신 이제 가장이야. 내가 지금 나가서 왜 일을 못하는데? 아직 애가 100일도 안 됐는데 어떻게 나가라는 거야? 그럼 당신이 책임져야지. 왜 이렇게 무책임해? 경석아, 제발 정신 차려. 우리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대학생 아니란 말이야. 엄마 집 들어가면 진짜 열심히 살게. 다시 네가 알던 서경석으로 돌아갈 테니까 믿어줘. 내가 안정이 안 돼서 그러는 거야. 나 주거 공간만 안정되면 공부도 진짜 잘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 딸이랑 너 내가 책임질 거야. 나 몰라서 그래? 나 서경석이야. 시댁으로 들어가면 모든 걸 책임지고 잘하겠다는 남편이었고, 결국 전 져주고 말았어요. 절 인정하지 않는 시어머니였기에 절대 들어가고 싶지 않았던 시댁이었지만, 그래도 애 낳고 잘 살아보자. 남편이 저렇게 변한다고 하니 믿어보자 라는 마음 하나로 시댁살이를 선택한 것이었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저를 싫어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언제나 제가 눈에 보이는 즉시 시어머니는 절 대놓고 구박하고 멸시하셨어요. 전 학교도 휴학하였지만 남편은 집으로 들어가고 다녔던 학교도 다니면서 룰루랄라 대학 생활을 이어가더라고요. 너무 대비되는 인생의 괴로운 날들이었어요. 처음엔 그래, 남편이라도 좋은 학교를 졸업해서 능력 있는 회사원이 되면 좋겠다 싶었던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론 저와 제 딸을 등한시하고 학교 생활을 즐기는 남편이 너무하다고 생각이 들 때마다 남편과 마찰이 잦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또 술 먹었어? 이제 곧 종강인데 허구한 날 술이야? 당신 내년에 이제 졸업이면 취업 걱정도 해야지. 남들은 자소서다 뭐다 취업 준비하고 다니는데 자기는 후배들이랑 몰려서 술이나 퍼마시고 그러면 되겠어? 나 하루 종일 어머님이 시킨 이불 빨래에 반찬 만들고 애 보고 화장실 청소하고 이렇게 나는 힘든데 당신은 애 얼굴도 안 보고 아침에 나갔다가 밤 돼서야 들어오고 이러려고 이 집에 들어오자고 했니? 당신 진짜 너무한다. 사람이 양심이 좀 있어야지 어떻게 그래? 아유, 바가지 좀 긁지 마라.
아무리 내가 네 남편이어도 난 구속받는 건 딱 질색이야. 그리고 남자가 술을 좀 마시고 다닐 수도 있지.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일일이 따져대냐? 그깟 취직 아무나 하는 건데 뭐가 그리 걱정된다고. 아유,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네. 야, 너 우리 아들한테 지금 땡땡대는 거니? 이게 어디서 여자가 남자 바가지를 끌고? 니네 엄마가 널 그렇게 가르쳤냐? 애비도 없이 섬에서 엄마랑 둘이서만 크니까 위아래도 없지? 이래서 본데 없이 자란 애들은 티가 난다니까. 너 우리 경석이랑 살면서 돈 한 푼 번 적이 있어? 여기서 기생해가지고 사는 주제에 말이 많아. 어머님, 너무하시네요. 기생이요? 그리고 제가 돈을 안 버는 건가요? 애 때문에 못 버는 거지. 어머님이 들어오라면서요. 제가 이 집에서 하는 일은 뭐 공짜예요? 어머님 시중 들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이거 다 그럼 돈으로 쳐주시던가요. 사람은 공짜로 부리고 싶으면서 꼴은 보기 싫고 그래서 기생한다는 표현을 써요? 말 바로 하세요. 저 그렇게 바보 아니니까. 그리고 저번부터 자꾸 저희 엄마 거론하시는데요. 경석이야말로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서 너무 오냐오냐 키우신 것 같네요. 어머, 나 뒷목 잡고 쓰러진다. 어디서 저렇게 바락바락? 서경석, 너 여자 보는 눈이 무슨 땅바닥에 달렸냐? 너 죄송하다고 못해? 우리 엄마가 널 받아줬는데 네가 감히 엄마한테 대적을 해? 너 우리 엄마 쓰러지면 가만 안 둬? 남편은 저의 편이 아니어서 정말 외로웠답니다. 하루에도 12번 엄마가 계신 곳으로 내려가고 싶었지만 저를 믿고 서울로 보내준 엄마, 그리고 아이까지 낳고 이제 제 가정을 꾸렸지만 1년도 못 살고 내려가기엔 엄마에게 정말 죄송했어요. 평생을 저 하나만 바라보고 섬에서 굴만 캐던 엄마였거든요. 그런 엄마한테 정말 몹쓸 짓을 한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답니다. 아유, 잘 지내지? 얼굴 너무 보고 싶어. 우리 별아도 얼마나 컸는지 너무 궁금하고. 너 조리해주러 잠깐 서울 갔을 때 빼고는 엄마가 간 적이 없잖아. 여기까지 내려오는 건 아기가 너무 어리니까 힘들 거고 엄마가 시간 내서 한번 갈게. 에이, 힘들게. 엄마가 그래도 돈도 붙여주고 그래서 별아 옷도 사주고 장난감도 사주고 그러고 있어. 고마워. 서서방이 잘해주지? 나이가 어려서 그렇지? 그때 보니까 너 엄청 위하는 것 같던데. 너도 잘해야 해. 그리고 시어머니한테도 잘해드리고. 아들이랑 둘이만 살아서 아마 지금 손녀 보는 게 참 즐거우실 거다. 어른한테 잘하는 게 최고야. 엄마는 내가 앤가? 알아서 잘하지. 엄마, 나 전화 들어온다. 끊어야겠어. 나중에 내가 또 전화할게. 들어가세요. 전화기 너머로 엄마의 목소리만 들으면 눈물이 줄체할 수 없이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시집살이는 혹독했고 저 역시 바보는 아니었기에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할 말은 다 하고 살았지만 그래도 내 가족이 아닌 것 같다는 마음에서 외로움이 물밀듯 밀려오는 날엔 어찌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1년에 2번 정도 친정엄마를 뵌 것 말고는 정신없이 살았어요. 아이가 돌이 지나자마자 어린이집에 보냈고 전 그 길로 중소기업 경리로 취직을 했답니다. 그나마 취직을 좀 하니 숨통이 트였고 아이에게 내가 해주고 싶은 것을 해줄 수 있다는 행복감이 정말 컸어요. 하지만 남편은 졸업을 했음에도 취직을 하지 않고 싸돌아 다니기만 하면서 돈만 쓰고 다니더라고요. 이 모든 것을 시어머니는 바로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부추겼어요. 당신도 이제 뭘 하나 해야지. 지금 졸업하고 뭐 하는 거야? 언제까지 어머님한테 기대면서 살래? 별아는 커가는데. 너 돈 번다고 유세 떠냐? 막말로 네가 이 집에 사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 우리 엄마 아니었으면 넌 원룸행이야. 꼴랑 200 버는 돈으로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나 무시하지 마라. 나 그래도 크게 될 놈이니까. 남자는 한 방 모르냐? 한방 타령하다 골로 가. 우리 동기들은 다 취업하고 정신없이 사는 것 같던데. 넌 뭐하니? 애 아빠라는 게 한심하다 정말. 뭐? 한심? 이게 진짜 말 막하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정이 안 붙는 거야. 너야말로 연애할 때 걔가 맞나 싶어. 네가 날 이렇게 만든 거지. 맨날 무시하고 구박하고 사람이 도끼가 안 차고 배겨? 하여튼 취직 자리 빨리 알아봐. 이게 듣자 하니까 지금 우리 아들을 막 가르치네. 겨우 고졸 주제에 대졸을 가르쳐? 네가 뭔데 취직하라 말아야? 막말로 우리 아들이 너네 모녀를 왜 책임져야 하는데? 니네가 우리 아들 발목 잡아놓고 지금 그게 할 말이냐? 니네 모녀만 아니었으면 우리 아들 지금쯤 대기업 들어가서 한 자리 떡하니 차지했을 거라고. 근데 지금 어디서 큰 소리야? 어머님, 엿듣지 좀 마세요, 제발. 그리고 대기업은 뭐 아무나 들어가나요? 경석 씨 학점 모르시나 봐요? 과거에 제 자신 머리끄덩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에요. 어머님이 자꾸 싸고 도시니까 저러는 모양인가 본데 그게 경석 씨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건 알고 계세요? 어머님이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경석 씨를 망치는 꼴이라고요. 잘 새겨 들으세요. 답답했던 어머님과 남편이었지만 제가 계속해서 참았던 것은 그래도 연애할 때 물심양면 저를 챙겨줬던 모습과 임신했을 때 절 따뜻하게 대해줬던 면모를 알았기에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결혼은 맞춰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언젠간 맞춰지리란 생각도 있었고요. 하지만 모든 것은 제 착각이었는데 어느 날 제 학교 후배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언니, 그거 알아? 지훈이랑 경석 오빠랑 만나고 있대. 언니는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얘기해. 아니, 지들이 언니를 다 아는 입장에서 어떻게 그래? 지훈이가 당당하게 경석 오빠랑 팔짱 끼고 다니는 거 본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니야. 아, 고마워. 말해주기 쉽지 않았을 텐데. 이 일은 일단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내가 알아서 해결해 볼게. 고맙다, 정말. 남편은 그동안 외도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전 그 길로 남편에게 이혼과 위자료를 요구했지만 남편은 뻔뻔하게 증거를 가지고 오라며 막말을 시전하였고 역시나 시어머니가 합세해서 절 정신병자로 취급하였답니다. 정말 화가 미친 듯이 났어요. 아니, 네 남편 의심하는 거냐? 이거 의부증이잖아. 너 정신병원 좀 가봐야겠다. 아니, 취업하려고 후배 만나서 자소서 쓴 거 가지고 지금 네가 그렇게 의심할 때야? 막말로 젊은 청년들이 좀 팔짱도 끼고 거닐 수도 있는 거지. 뭐 대단한 거라고. 팔짱이요? 캠퍼스에서 연인처럼 손잡고 팔짱 끼고 허리 두르고 다니는 게 정상이에요? 그것도 유부남인데? 당신 말해봐. 아, 진짜 아니라니까. 그리고 진짜 자소서 물어보려고 자주 만난 것 뿐이라고. 넌 뭘 알지도 못하면서 의심하냐? 너 그거 병이야. 네가 어린 나이에 애 낳고 뭐 학교도 못 다니고 그래서
정신이 좀 어떻게 됐나 본데? 정신까지 나가면 곤란해. 증거를 들이미라고 대놓고 뻔뻔하게 나오는 남편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어요. 그렇게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저에게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게 되었고, 그 전화를 받고 그 길로 전 경찰서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당신이 왜... 아니, 그리고 지은이 넌 여기 왜 있는 거니? 둘이 아무 사이 아니라며. 얼른 해명해. 아, 와이프시죠? 참나. 지정 싸움 좀 했나 보더라고요. 여기 여자 남자친구라고 하는 사람이 왜 바람피냐고 추궁하니까 다짜고짜 남편 되시는 분이 거의 기절할 정도로 주먹을 날렸다고 하던데 본인들이 뭘 얼마나 당당하다고. 그 사람 지금 정신 잃고 병원에 있어요. 그 집 부모님들이 고소했나 본데 합의 안 되면 남편분 구속이에요. 일단 합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남편은 외도가 맞았고, 외도했던 여자의 진짜 남자친구와 실랑이를 하다가 그 남자친구에게 입원할 정도로 무력을 가했다고 했어요. 당장 합의를 하지 않으면 구속이 된다고 하면서 말이죠. 정말 앞날이 아득했고, 외도는 그 와중에 제 안중에 없었습니다. 그저 이 사태를 어떻게 할까 싶은 마음이 들면서 참 무섭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것 또한 제 탓이라고 하더군요. 우리 아들이 널 어린 나이에 만나서 아무것도 모르고 코가 깨서 이 여자 저 여자 만나지도 못하다가 집 마누라보다 잘난 여자 만나가지고 잠깐 실수한 거야. 우리 아들이 불쌍하지도 않니?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널 만나지만 않았으면 우리 아들이 저런 여자를 만났겠어? 얼마나 어린 나이에 너한테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그랬겠니? 아유, 속상해. 아유, 어쩜 좋아. 이것도 제 잘못인가요? 전 그냥 어머님한테 존재 자체가 잘못이죠? 지금 저한테 무릎 꿇고 사과할 사람이 누군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네가 별아 데리고 가서 좀 빌어라. 애 아빠라고 하면서 합의 좀 해달라고 해봐. 애까지 딸렸는데 한 번은 용서해 주겠지. 그러니까 네가 가서 눈물쇼 좀 하고 애 데리고 가서 불쌍하게 보이란 말이야. 별아를 이런데 이용하라는 거예요? 어머님도 진짜 제정신이 아니시네요. 제가 왜 그래야 하죠? 그 사람 벌 받으라고 하세요. 이 나쁜 것. 너 네 남편한테 그러고 싶니? 그래도 너의 하나뿐인 남편인데 내가 말했지? 이 모든 게 네가 화근이라니까? 제발 그만! 정신 차리고 현실을 직시해요. 누가 잘못인가? 지금 내가 문제예요? 나사 빠진 어머님, 아들이 잘못이지. 제 말에 입을 꾹 다무는 시어머니였고, 이쯤 되니 친정엄마가 무척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보고 이렇게 살라고 키워주신 게 아닐 텐데 그저 너무 죄송했어요. 그리고 그날 제 마음을 어떻게 알았는지 친정엄마에게 전화가 왔고 전 울면서 이 모든 사태에 대해 얘기를 해주었답니다. 친정엄마는 역시나 저를 많이도 토닥여 주셨고 그 길로 저를 만나러 서울에 오셨어요. 뭐가 그렇게 대단한 시댁이라고 그래도 빈손으로 오면 안 된다고 섬에서 굴캐는 울엄마가 시댁에 오시면서 직접 만든 굴젓까지 들고 찾아오셨죠. 전 현관에서 엄마를 안고 꺼이꺼이 울어댔지만 시어머니는 뒤에서 코를 막는 신용을 하더라고요. 아유, 냄새. 너, 니네 엄마한테 말씀 안 드렸니? 저 굴 제일 싫어해요. 저런 저급한 음식을 누가 먹는다고? 어머님, 굴 좋아하시면서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엄마, 미안해. 일단 여기 들어와서 앉아요. 차 좀 내올게. 바로 봉지를 받아 그대로 변기통에 쏟아버린 시어머니였고, 그 모습에 전 소리를 질렀답니다. 하지만 저희 엄마는 모든 걸 보기만 하시고, 그대로 말없이 변기통에서 시어머니가 버린 굴봉지를 꺼내 뜯어 보이자, 시어머니가 하얗게 질려 절절 매었어요. 사돈이 이걸 어떻게? 아니, 잠깐 여기 앉아보세요. 저랑 차 마시면서 대화 좀 나누면 될 것 같은데. 아유, 어서 오세요. 저랑 할 얘기가 없으신 줄 알았는데 참 웃기고 비겁하네요. 이게 뭔 줄은 아나 보죠? 너 당장 이혼해라. 안 봐도 훤해. 네가 그동안 어떤 핍박을 견뎌왔을지. 바보같이 여기서 왜 이러고 지냈어? 애 아빠 자격도 없고 애를 위해서도 이건 아니야. 아니, 이혼할 땐 하더라도 그건 주시고 하세요. 어차피 우리 아들 주려고 가지고 온 거 아니신가요? 그럼 줘야죠. 그랬는데 마음이 바뀌었네요. 어차피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는 게 사람 마음인데 제가 굳이 그러고 싶진 않아요. 가자. 아니, 사돈, 그건 주고 가라니깐요. 지금 저 농락합니까? 제 잘못 인정할 테니 여기 앉아서 좀 천천히 대화를 해봐요. 엄마는 말씀이 끝나고 바로 저의 손을 잡아 끌며 집을 나오셨고, 전 아이와 함께 엄마를 따라 향했습니다. 변기통에서 엄마가 꺼낸 것은 사실 남편의 합의서였어요. 제 이야기를 모두 들은 엄마는 며칠 전 동네 친구에게 본인 아들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 생각이 났고, 짜 맞춰보니 동네 친구분의 아들의 이야기가 제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내가 언니 생각해서 해주는 거야. 언니 딸이 무슨 죄야? 언니 딸도 피해자인데. 그래도 애 아빠라고 하니 내가 우리 아들 설득해서 써준 거니까 언니 딸 보고 진짜 잘 살라고 해. 에휴, 어디 그런 놈팡이 같은 놈을 만났어 그래? 고마워. 내가 이 은혜는 잊지 않을게. 아직 어린 나이들이잖아. 내가 이번에 서울 가서 한마디 해야지 안 되겠어. 그래, 언니가 가서 한마디 해. 아주 친정이 먼 데 있다고 언니 딸을 그렇게 무시하니까 이런 행동을 한 거지. 어디 바람을 피워? 그 여자랑 남자의 멱을 따야 하는데 내가 언니 봐서 참는 거야. 우리 아들도 한 번만 기회를 주는 거래. 그리하여 엄마는 사이를 생각하여 동네 친구분께 제발 합의를 해달라고 빌다시피 하셨고, 제 남편을 용서할 순 없었지만 그래도 엄마를 생각하여 합의서를 써준 친구분과 아들이었죠. 그걸 들고 엄마는 한 걸음에 서울로 달려오셨는데, 시어머니가 엄마를 보자마자 그렇게 홀대하니 엄마는 더 이상 이런 곳에 저와 제 딸을 둘 수가 없다며 모든 걸 뿌리치고 나오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왜 합의서를 줘야 하냐며 엄마의 마음은 돌아서 버리고 말았어요. 인자할 땐 한없이 인자한 분이시지만 엄마는 한 번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면 못 해낼 게 없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엄마에게 밉보인 시어머니는 발을 동동 굴렀답니다. 엄마, 미안해. 이런 걸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혼자 힘으로 섬에서 나 서울로 보냈던 거 생각하니까 차마 용기가 안 났어. 이혼은 흠도 아니야. 저런 집에서 너 그렇게 살라고 키워준 거 아니다. 그러니까 당장 이혼하고 새 출발해. 저런 것들은 정신을 차려봐야 돼. 지들이 뭐 대단하다고 내 딸을 홀대하고 바람 피우고 근데도 정신을 못 차려? 절대 용서 불가야. 엄마한테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차마 입이 안 떨어졌어. 이런 꼴 보여서 미안해. 그리고 앞으로 잘 살도록 할게. 너 어리잖아. 충분해. 그리고 별아랑 이제 엄마가 네 옆에 있으니까 뭔들 못 해낼까 생각하면서 앞으로 잘 살아보자. 엄마는 저의 잘못이 아니라며 저를 많이도 다독여 주셨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시어머니는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엄마 제가 가 있는 섬으로 와서 합의서를 다시 돌려달라고 애원하며 빌다시피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와 제 마음을 돌리기란 쉽지 않았고, 그럼에도 끝까지 비는 구차한 모습을 보였는데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돈 한마디면 지금 일이 다 해결되는 판국에 너무 아신 거 아닙니까? 그래도 별아의 비인데 애 아빠가 교도소 가야 하는 꼴을 봐야 하겠냐고요. 그러면 사돈이 기분이 좀 나아지시겠어요? 예, 네가 뭐라고 말 좀 해봐라. 이제 어차피 남이 될 건데 교도소를 가든 말든 뭔 상관이에요. 그렇게 아니라고 딱 잡아떼더니 지팔자 지가 꼰 거죠. 애초에 착실하게 일하면서 가정을 돌볼 생각을 해야지. 정신 못 차리고 후배랑 바람나서 취직도 안 하고 저리 돌아다니는 가장이 어딨나요? 별아한테는 아빠 없는 게 훨씬 나으니까 그냥 돌아가세요. 그리고 주제에 맞게 사셨으면 좋겠네요. 뭐 그리 잘난 아들이라고 그렇게 두둔하며 키우더니 결국은 옥살이하게 생긴 게 어떠세요? 딱 잘 어울리는 말년이겠네요. 제발 마음 돌려줘라. 내가 미쳤었어. 따끔하게 애비를 혼냈어야 했는데 어리고 그러니까 그냥 언젠가 정신을 차리겠지 한 거야. 내 마음도 마음이 아니었던 것만 알아주렴. 사돈, 제발 보라고 말 좀 해주세요. 제가 정신 차리게 할게요. 정신은 당신도 차려야지. 아들이 뭘 보고 배웠겠나요? 안 봐도 비디오야. 그 엄마의 그 아들. 돌아가세요. 마음 안 변합니다. 엄마는 그렇게 시어머니를 문전박대를 했어요. 저희 집에서 쫓겨난 뒤 피해자 부모님에게 찾아가 거기서도 빌다시피 했지만 이미 저희 엄마의 이야기를 들은 아주머니였기에 그곳에선 소금 한 소쿠리를 맞으며 쫓겨났다고 하더라고요. 어딜 찾아와? 다 들었어. 내가 우리 옆집 언니랑 언니 동생 하는 그런 자매 같은 사이인데 감히 우리 언니 딸 눈에서 눈물 내고 지금 여길 뻔뻔하게 찾아와? 그리고 그렇게 섬에 산다고 무시해놓고 이러고 싶어요? 당장 돌아가. 부도덕한 일을 저질러 놓고 애를 왜 입원시켜? 절대 선처랑 합의 없으니 그냥 벌 달게 받아요. 그리고 다신 찾아오지 마요. 애초에 합의서는 절대 안 해주려고 했어. 그 언니 보고 내가 해준 거구만. 참나, 굴캔다고 무시나 해대고 오히려 난 속 시원해. 어머머, 이게 뭐야?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소금을 뿌립니까? 아유, 눈 따가워. 너무하시네요. 제발 우리 아들 좀 봐주세요. 시어머니는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남편을 위해 발벗고 합의를 위해 나섰지만 결국엔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전 남편에게 이혼 소장과 상간녀에게 상간녀 소송을 걸게 되었습니다. 이미 남편은 상간녀의 남자친구를 입원시킨 죄로 구치소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외도의 증거가 되어 이혼을 할 수 있었고 저에게 친권 양육권 그리고 위자료까지 모두 주어야 했어요. 물론 상간녀 또한 저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계속해서 피해자와의 재판을 이어나가게 되었으며 결국 상해죄로 3년 6개월이라는 실형을 살게 되었답니다. 사랑에 눈이 멀어
아나무인 주먹을 휘두르다 인생 골로 가게 된 남편이었어요. 오히려 이렇게 모든 판결이 이루어지니 마음이 정말 편안했고, 전 위자료로 받은 금액으로 회사 옆에 작은 투룸을 얻어 딸과의 생활을 이어갔어요. 둘이었지만 오히려 행복했습니다. 이제 여기 오는 건 마지막일 거야. 어린 나이에 널 만나서 내가 미쳤다 싶지만 그래도 소중한 별아가 있으니 원망 안 할게. 거기서 제발 갱생하고 나와라. 벌 다 받고 나와도 나랑 별아 절대 찾지 마. 알겠니? 아니 사랑 그 상간녀한테 찾아갈 거지만. 미안했다. 내가 미쳤지. 앞뒤 분간 못하고. 별아, 잘 키워줘. 내가 이런 말 하는 건 우습겠지만, 그래도 미안해서 그래. 양육비나 보내. 너 형 다 살고 나와서 양육비 밀리면 바로 소송 들어갈 줄 알아. 난 이제 별아 때문이라도 이 세상에 무서운 게 없거든. 들어가 있는 동안 니네 엄마가 양육비는 꼬박 준다고 했으니 그건 믿을 건데 너 나와서는 네가 보내야 할 거야. 전 이 말을 끝으로 남편의 교도소 면회를 마쳤고 이 모든 사태를 한 방에 해결해준 엄마에게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도 사실 당장이라도 이혼시키고 싶었지만 아이의 아빠이기도 하고 제 남편이어서 눈물의 애원 끝에 합의서를 받아준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본인들 복을 본인들이 찾으니 엄마는 오히려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놈이 그런 놈인 거 알았으면 진작에 이혼시키는 건데 엄마가 아무것도 몰라서 그저 잘 살기만을 바랬으니 엄마도 잘못한 거지. 그저 돈 벌기에 급급해서 너한테 너무 무관심했어. 이제 네 뒤엔 엄마가 있으니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 엄마가 그동안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줬잖아. 난 지금도 충분해. 이제 내가 엄마한테 효도할 거니까 기대하셔요. 전 섬에 계시는 엄마에게 이혼이라는 큰 아픔을 드렸으니 이젠 더 잘 살아야겠다 싶어 회사를 다니며 야간 대학교에 편입했답니다. 그리고 졸업까지 하고 더 큰 회사로 이직했는데 결혼 후 꺾였던 제 인생이었지만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시금 찾아가니 이런 행복 또한 없더라고요. 가끔 예전 학교 후배들이나 동기들을 만나면 지금 남편은 대리운전을 하면서 지낸다고 합니다. 정가가 있으니 회사에 들어가기도 힘들 뿐더러 양육비는 보내야 하니 대리운전을 하는 것이죠. 아니, 형, 여기서 대리해요? 와, 그렇게 폼생폼사로 사는 경석이 형이 여기서 대리를 뛰다니? 와, 별일이네요. 그렇게 됐다. 넌 차 좋은 거 타고 다닌다. 아주 인생 폈는데? 일단 운전할게. 얼른 타세요, 손님. 아유, 그러니까 형도 좋은 대학 나왔으면 그냥 그 머리로 취직을 하시지. 왜 엄한데 눈을 팔아가지고. 참, 그렇네요. 대리운전을 하다 만난 후배 말론 과거의 잘못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고 했고 가끔 제 안부를 물으며 그리워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코웃음이 쳐지면서 어이가 없었는데 상간녀와는 애초에 구속이 될 시점부터 바로 헤어져서 모든 것에 버림받은 꼴이 되고만 남편이더라고요. 인과응보라고 생각하니 별로 동정심은 들지 않았습니다. 전 이제 딸과 엄마를 위해서는 못할 게 없다고 생각하며 지금부터 더 앞날을 위해 자기 개발을 하려고 해요. 철없던 시절을 반성하며 앞으로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아보려고 하는 제 인생, 많은 분들의 격려 부탁드려요. 저 역시 이 글을 듣고 계시는 분들의 앞날이 탄탄대로이기를 소망하며 글을 마쳐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17년 차 40대 여성입니다. 이곳에서 여러 사연들을 들으면서 세상에나 이런 일들도 있구나 싶었었는데 생각해보니 저도 여기에 올릴 만한 사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싶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남편과는 20대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남편은 얼른 가정을 꾸리고 싶어 했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커 일찍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에게는 남동생이 한 명 있는데 그 남동생은 시부와 재혼한 시모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남편의 친모는 남편이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습니다. 시모는 남편의 친모가 돌아가신 후 얼마 뒤 시부와 결혼을 했죠. 그러다 보니 제가 결혼할 때쯤에 도련님은 10살도 되지 않은 어린아이였어요. 시모와 시부는 나이 차도 많이 났는데 들어보니 같은 직장에서 만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시부가 남편의 친모를 보내시고 외로워 빨리 시모를 만나셨구나 생각을 했었죠. 결혼을 하고선 몇 번 저희 집으로 도련님을 맡기는 날이 있었어요. 시부의 몸이 좋지 않으시다 보니 시부의 간호를 하시느라 도련님을 맡기신 거죠. 처음에는 며칠 동안 맡기는 듯 했지만 나중에는 거의 저희 집에서 도련님이 살다시피 했어요. 그러면서 도련님과 자주 시간을 보냈었는데 도련님이 많이 힘들어하고 눈치를 보길래 걱정돼 어머님께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답니다. 어머님, 아버님은 좀 어떠세요? 어제 아버님이랑 통화를 했는데 그래도 전보다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어머님, 도련님, 이제 집으로 가는 건 어떨까요? 아무리 그래도 도련님이 저희 집에 계속 있으니까 불안해하는 것 같아서요. 도련님이 아직 어리잖아요. 엄마도 보고 싶을 거고 걱정도 많이 하더라고요. 왜? 내 아들 돌보기 힘드냐? 그래서 그런 말 하는 거야? 왜? 동주가 눈치 주디? 걔는 애한테 왜 그렇게 눈치를 주는지 모르겠다. 아니 나도 우리 애 데리고 오고 싶지. 그런데 애 아빠도 아프고 정신도 없는데 데리고 와서 잘 챙겨주지도 못할 것 같고. 그래도 너는 젊고 건강하니 옆에서 놀아줄 수도 있고 좋지 않니? 당분간 좀 봐줘. 아니, 제가 힘들어서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요. 도련님이 너무 안쓰러워서요. 아직 10살도 되지 않았는데 자꾸 저희 집에 있으니 슬퍼하는 것 같아서. 저번에는 엄마 보고 싶다고 말하는데 제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기 와서도 잘해주려고 하는데도 형 눈치, 제 눈치를 보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 안쓰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걔가 눈치 볼 게 뭐가 있어? 너 내가 눈치를 주니까 그런 거지. 네가 잘해줬으면 걔가 그렇게 눈치 보겠니? 거기가 재미있으면 엄마 보고 싶단 말을 하나도 안 나올 텐데 네가 잘 안 해주니까 그런 거지. 좀 네가 잘해줘. 나도 네 시아버지 간호하느라 바쁜데 애를 어떻게 챙기라고 그러는 거야? 너도 이제 우리 가족이니 고생 같이 해야지. 안 그러니? 아, 그래도 이건 엄연히 어머님이 돌보셔야죠. 제가 힘들기도 하고 도련님이 정말 힘들어해요. 저도 잘해주려고 노력하고 놀러도 자주 나가는데 딱 그때만 재미있어하고 쉴 때는 너무 슬퍼하는 게 보여서요. 자기 언제 집에 갈 수 있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대답도 못 해주겠고 시간이 안 되시면 제가 데리고 가서 시댁에 있는 건 어떠세요? 아유, 너까지 오면 내가 신경 쓰여서 네 시아버지 간호 제대로 하겠니?
너는 생각을 해도 네가 그러니까 더 잘해줘야지. 걔가 오죽하면 언제 집에 가냐고 물어봤겠어? 난 네 시아버지 돌봐야 하니까 수고스럽더라도 네가 계속 잘 좀 봐줘. 어차피 초등학교 들어갔으니 뭐 손길 갈 것도 없겠지만. 처음에는 시부가 아프다는 말로 저희 집에 맡겼지만 점점 시모는 별다른 일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도련님을 저희 집으로 보내곤 했어요. 시모의 말로는 손길 갈 것이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겨우 10살도 안 된 아이가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았죠. 전 외동딸이라서 동생이 없었기 때문에 늦둥이 동생처럼 살뜰하게 챙겼어요. 항상 눈치를 보는 도련님을 보면서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이상하게 남편은 도련님을 귀찮아하고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모가 도련님을 집에 두고 갈 때면 화를 내기도 했었죠. 여보, 당신 동현이 보는 거 힘들지 않아? 안 그래도 내가 오늘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말했는데 아버지는 모르고 계시더라고. 아무래도 어머니가 그냥 데리고 오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오지 말라고 해야 되겠어. 아무리 아버지가 몸이 좋지 않다고 하시지만 이게 무슨 민폐야. 당신한테 내가 미안해서 할 말이 없어. 괜찮아. 나도 어머님한테 말씀드리긴 했는데 아버님이 좋았다 나빴다 하시니까 그래서 그러신가 봐. 그러니 어쩌겠어. 우리가 가족이고 당신 동생인데 같이 봐야지. 그냥 우리 집에 있는 동안에는 도련님이 눈치 안 보게 해주자. 아직 10살도 안 된 아이잖아. 와서는 매번 눈치만 보고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당신까지 나서서 그럴 필요 없잖아. 아니야. 자꾸 받아주니까 쟤도 그냥 오는 거잖아. 난 당신이 힘들까봐 걱정이야. 아무리 초등학생이라고 해도 밥도 매번 챙겨줘야 하고 숙제도 챙겨줘야 하고 놀러도 같이 가줘야 하는데 내일 당장이라도 내가 데리고 가서 보낼게. 아니, 엄마가 있는데 왜 여기 와서 맡기는 거야? 나는 진짜 이해도 안 되고 솔직히 화나. 됐어. 어머님한테 전화해보니 어린애가 집에 가서도 눈치 보게 생겼더라고. 그냥 여기서 같이 지내도 난 상관없으니까 당신도 신경 쓰지 마. 그리고 너무 화만 내지 말고 같이 놀아줘. 당신이 아예 관심도 안 보이니까 더 눈치 보잖아. 난 도련님 오니까 외롭지 않고 좋은데 뭐. 당신도 매일 야근한다고 늦게 오는데 도련님이랑 말동무도 하고 장도 보다 보니까 난 재미있더라. 이런 게 아이 키우는 재미구나 싶기도 하고. 사실 저도 처음에는 도련님이 자꾸만 저희 집에 오는 게 불편하고 싫기도 했어요. 지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막상 집에 와서는 도련님이 눈치 보는 게 보이기도 했고, 특히나 남편이랑 같이 밥을 먹을 때면 너무 얼어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싶었죠. 그래서 저희 집에 있는 동안에는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한 번은 자꾸만 집에 오는 도련님을 보고선 남편이 참다 못해 도련님에게 다음날 집에 가라며 화를 낸 적도 있었어요. 그때 너무나도 서럽게 오는 도련님을 보면서 남편을 말리기도 했습니다. 여보, 아무리 그래도 애한테 그렇게 그러면 어떡해. 자기도 여기 있고 싶어서 있겠어? 매번 엄마가 가라고 하니까 오는 거 당신도 알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어. 안 그래도 당신 있을 때는 더 눈치 보는데 내가 말했잖아. 우리 집에 있을 때만큼은
눈치 보게 하지 말라고. 애가 무슨 죄야? 내가 불편하면 말할 테니까 당신 자꾸 그렇게 화내지 마.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야. 당신도 힘든데 우리가 계속 봐주니까 쟤도 여기 와서 이러는 거잖아. 편하니까 계속 오는 거라고. 당신이 너무 편하게 해주니까 오는 거라니까. 엄마가 보낸다고 하더라도 안 간다고 하면 될걸. 왜 자꾸 오는 이유를 모르겠어. 난 당신이 이러다가 너무 힘들어할까봐 그게 걱정돼. 괜찮아. 나 정말 괜찮아. 도련님 오고 나서 나 솔직히 마음도 편해지고 좋아. 같이 보내는 시간도 즐겁고 이제는 적응도 됐어. 오히려 당신이 이렇게 화내면 더 불안해. 당신이 뭘 걱정하는지 알겠는데 아직 아이잖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있겠어. 그리고 우리 집에 오면 청소도 도와주고 나랑 같이 산책도 해주고 얼마나 좋은데. 아, 여보, 정말 괜찮은 거야? 당신 안 그래도 아이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잖아. 쟤 올 때마다 난 당신이 아이 생각에 힘들까봐 걱정돼. 아무래도 이렇게 자꾸 오다 보면 당신한테도 좋지 않을 것 같아. 내가 아버지한테 잘 말해서 보내지 말라고 해볼게. 저희는 결혼을 하고서 몇 년을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렇지만 임신을 해도 계속 초기 유산이 되거나 아예 임신이 되지 않았죠. 그럴 때마다 전 심한 우울증에 힘들어하곤 했는데 가끔씩 오는 도련님이 저에게는 의외로 마음의 위안이 되기도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남편은 처음엔 극구 반대를 했지만 점차 제가 도련님과 자주 지내면서 우울해하지 않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는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에 대한 집착과 우울감도 내려놓을 수 있었죠. 그러던 중 시부가 갑작스레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도련님도 더 이상 저희 집으로 오지 않았죠. 전 도련님의 안부가 궁금했지만 시모는 항상 바쁘다며 전화도 잘 받지 않고 피하시기도 했는데 남편은 어차피 시부가 없으니 남이라며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몇 달 동안 연락도 닿지 않자 전 걱정이 돼서 시댁으로 찾아가게 되었죠. 근데 그때 찾아간 시댁이 정말 엉망진창이 되어 있더라고요. 시모는 어딜 갔는지 집에도 없었고 중학생이던 도련님이 홀로 라면만 먹고 있더라고요. 물어보니 시모는 여행을 가서 들어오지 않는지 꽤 됐다고 하고 그동안 도련님은 매일 라면을 먹었던 것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선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 시모에게 도련님을 당분간 데리고 가 있겠다며 전화를 했죠. 어머님, 혹시 지금 여행 가셨어요? 어머님, 전화가 안 돼서 걱정돼가지고 지금 시댁에 왔는데 도련님 혼자 있어서요. 아니, 여행을 가시면 저한테 미리 말이라도 좀 해주시지. 그러면 도련님 혼자 두지 않고 저희 집에라도 데리고 와 있었을 텐데. 어머님, 언제 오세요? 도련님 말로는 어머님 안 돌아오신 지 일주일이나 되셨다고 하는데. 네가 왜 거기 가 있니? 우리 아들을 네가 왜 챙겨? 야, 어차피 우리 이제 그 양반도 없는데 무슨 관계라도 되겠니? 네 아버님도 돌아가신 마당에 너랑 나랑 무슨 연골고리가 있겠어? 됐다. 신경 쓰지 말아라. 걔 데리고 가서 뭐하게? 네 남편도 우리 아들 안 좋아하잖니? 괜히 데리고 가지 말고 그냥 둬. 나 며칠 더 있다가 집에 갈 거야. 걔 알아서 라면 끓여 먹고 있지 않니?
아, 어머님, 근데 라면만 먹고 있어서요. 그래도 잘 먹어야 하는 시기인데, 어머님 그러지 마시고, 제가 데리고 가 있을게요. 어머님 오시는 날 말해주시면 집으로 데려다 주고요. 이렇게 며칠 동안 집을 비우시면 도련님 혼자서 먹을 게 부족하잖아요. 뭐라도 사 먹으라고 돈이라도 챙겨주시지. 일주일 내내 라면만 먹었대요. 걔 알아서 밥 잘 챙겨 먹어. 그리고 점심은 학교에서 먹는데 무슨 일주일 내내 라면만 먹어? 신경 쓰지 마. 걔 알아서 할 거니까. 뭐 네가 정 데리고 가고 싶거든. 데리고 가든가 말든가 알아서 해. 나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통화하자. 시몬은 말도 없이 여행을 가서 며칠 동안 집을 비우기도 했고, 그럴 때마다 도련님은 자연스럽게 라면을 끓여 먹으며 지냈다고 했어요. 전 그 말을 듣고선 너무나 황당했죠. 시몬은 그동안 자기 아들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본인 생활을 하느라 바빴던 것이었어요. 전 도련님이 너무나 안쓰러웠고, 그래서 도련님을 데리고 집으로 왔죠. 처음 남편은 왜 또 데리고 왔냐며 말을 했지만, 그간 시모의 행적을 말해주니 아무 말 없이 받아주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해준 얘기는 지금도 충격이었어요. 참, 그 사람은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그러고 있었던 거야? 참, 솔직히 나도 아버지만 아니었으면 이렇게 볼 사람도 아니긴 하지. 그 여자 말도 맞아.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우리가 이것저것 참견할 사이도 아니니까. 아버지 살아계셨을 때는 그나마 어머니 대접을 했던 거였지만 아무리 그래도 자기 자식한테도 그러다니. 나는 좀 놀랐어. 그래도 아버님 계실 때는 살뜰하게 챙기는 것 같았는데 아니었나? 결혼할 때는 귀한 아들이라고 엄청 아끼셨잖아. 나중에 아버님 나이도 많이 드시고 건강도 안 좋아지셔서 간호하시느라 힘드셔가지고 좀 소홀하시긴 했지만, 그럴 때 제외하고는 어머님 도련님 잘 돌보고 계신 거 아니었나?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아휴, 그것도 다 다른 사람들 볼 때만 그런 거고 아마 그냥 방치했을 거야. 그나마 아버지 살아 계셨을 땐 잘해준 거지. 어쨌든 난 제가 우리 집에 있는 거 사실 반갑지 않아. 근데 저렇게 둘 순 없으니까 어쩔 수 없지. 일단 여행 가셨으니 당분간만 여기서 지내라고 해. 그래, 여보. 어머님 여행 다녀오시면 내가 보낼게. 어머님도 갑자기 아버님 돌아가셔서 마음이 좋지 않으신 거일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정신 차리고 도련님 잘 돌보시겠지. 일단 당분간은 우리 집에 있으면서 지내야 할 것 같아. 그렇지만 저희의 생각과는 다르게 어머님은 도련님을 전혀 돌보지 않았어요. 다시 집으로 돌아간 도련님이 저희에게 급하게 전화를 줬던 건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맹장이 터져서 집에서 구르고 있었던 와중에도 어머님은 약만 먹으라며 애를 놓고 나가버리셨더라고요. 겨우겨우 보호자로 남편이 가보게 되었고, 그 계기로 남편은 도련님을 집으로 데리고 오자고 말을 꺼냈습니다. 시몬은 남편이 그렇게 말을 하니 그러라고 선뜻 허락을 하더라고요. 그 후로 10여 년을 저희와 함께 살았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긴 시간 동안 함께 할 거란 생각은 못했는데 꽤 오랜 시간을 함께 했더라고요. 도련님이 올 때쯤 저희는 아이를 갖고자 노력하다가 포기를 하려던 찰나였어요. 남편이나 저나 심리적으로도 힘들고 우울한 일이었는데 도련님이 저희 집으로 오고 나서는
뭔가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입학까지 함께 했습니다. 도련님은 자라면서 한 번도 엇나가지 않고 바르게 컸어요. 성인이 되고서도 학교 졸업 후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고 어느덧 결혼할 사람이 있다면서 저희에게 소개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형수님, 제가 결혼하고 싶은 여자예요. 다른 사람보다 꼭 형수님께 제일 먼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가희야, 내가 전부터 많이 말했지? 이분이 형수님이셔. 나에겐 형수님이 엄마나 다름없어. 형수님, 제 여자친구예요. 저랑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전부터 꼭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결혼 결심하고 소개를 하게 됐네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동현 씨랑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이가희라고 해요. 동현 씨가 형수님을 꼭 먼저 만나봐야 한다고 해서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어요. 동현 씨한테 형수님에 대한 말씀은 많이 들었어요. 도련님 어릴 적부터 키워주신 분이라고 해서 감사 인사도 드리고 싶었어요. 저희 집에서도 동현 씨가 너무 의젓하고 그래서 항상 가정교육을 잘 받은 사람 같다고 칭찬했거든요. 아, 반가워요. 우리 도련님이 꼭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오늘 소개해주러 온다고 하길래 제가 기대를 많이 했는데 기대 이상으로 너무나 참하고 예쁘신 분이 오셔서 놀랐네요. 잘 부탁해요. 저야 그냥 같이 살았던 가족일 뿐이에요. 다른 것보다 도련님이 정말 잘 자라줬죠. 제가 더 잘 부탁드려요. 동현 씨가 항상 형수님 칭찬을 많이 했어요.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엄마보다 더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라면서 많이 말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어떻게 그렇게까지 했을까? 부풀어서 말하는 건 아닐까 싶었는데 형수님에 대해서 하는 말은 항상 똑같았어요. 그래서 더 뵙고 싶었어요. 제가 정말 본받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아유, 저야 그냥 가족이니까 잘 지낸 것뿐이에요. 제가 시집 올 때 도련님이 진짜 어렸거든요. 그렇게 어릴 때부터 봐서 그런지 이제는 친동생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도련님 잘 부탁해요.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껏 말썽 한번 부리지 않은 착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다른 것보다 둘이서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 동서를 봤을 때 저는 단박에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도련님과도 너무나 잘 어울리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겠다 싶었는데 시모가 회방을 놓기 시작했죠.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하면서 시모는 갑자기 도련님과 동서에게 과도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결혼 준비에 하나부터 열까지 시모는 간섭을 하고 심지어 합가를 요구하는 통에 도련님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형수님, 저 요즘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사실 결혼할 때 크게 신경 쓸 건 없겠다 싶었는데 엄마가 갑자기 안 하던 행동을 하네요. 지금껏 저한테 관심이 없어서 결혼할 때도 별로 관심이 없을 줄 알았는데 여자친구한테 연락해서 무리한 요구도 했더라고요. 한 번도 같이 살자고 안 했던 사람이 갑자기 합가 요구도 하고 있고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 어머님은 갑자기 왜 그러시는 거야? 동서는 뭐라고 안 해요? 동서도 진짜 힘들겠네. 그게 며느리는 직접적으로 뭐라고 하기 힘들잖아요. 이럴 때 도련님이
중간에서 단호하게 잘라야 해요. 도련님은 엄마지만 동서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니까. 솔직히 도련님 아니었으면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냉정하게 잘 잘라야 해요. 아, 저도 계속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엄마가 형수님한테 뭐라고 하진 않을까 걱정이에요. 안 그래도 제가 엄마한테 뭐라고 하니까 형수님이 그러라고 시켰냐면서 엄청 화내시는데 제가 진짜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번에 여자친구랑 집에 들렀을 때 아마 밥 먹으면서 형수님 말했던 게 화근인 것 같아요. 나는 괜찮아요. 상관없으니까 도련님은 동서를 지켜요. 아무래도 속으로 이런저런 생각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어머님 생각이고 도련님 생각은 다르다는 거 꼭 말해줘야 해요. 그리고 단호하게 잘 끊어내야 하는 거 알죠?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서 허둥지둥하면 나중에는 더 문제가 커져요. 그러니까 내 신경은 안 써도 되니 동서 생각만 해요. 시모는 동서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자신의 입지를 확인하려고 했죠. 그렇지만 동서와 도련님은 단호하게 끊어냈고 더 이상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연락을 해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기도 했어요. 얘, 너 도대체 우리 동현이 어떻게 구워 삶은 거니? 아니 아무리 그래도 내가 엄만데 여자친구도 너한테 먼저 보여줬다며? 그게 웬 말이야? 나 진짜 너무 서운했어. 네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니? 아무리 그래도 멀쩡히 살아있는 엄마보다 먼저라니. 너무한 거 아니니? 난 너무 서운해서 말하는 건데 동현이고 며느리고 아무도 내 말 들어주지도 않는다. 어머님,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우연히 식사 자리에 갖게 됐고 그래서 마주하게 된 거고요. 저한테 먼저 보여주려고 했던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 자꾸 그렇게 도련님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 더 불편해 할 수밖에 없어요. 어머님은 서운한 마음에 그러실 수 있지만 솔직히 다른 사람이 어머님한테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불편하시잖아요. 아니 내가 뭘 그랬다고 그래? 엄마는 안 돼. 너한테 쪼르르 가서 이르디? 참, 걔도 뭐 하는 거야? 너도 혹시 나 무시하니? 니네 집에서 동현이 잠깐 컸다고 네가 엄마 노릇 하려는 거야? 아니 안 그래도 너한테 묻고 싶었다. 너는 애도 안 갖고 왜 우리 아들 데리고 가가지고 키운 건데? 내가 낳고 어느 정도 키워놓으니 네가 데리고 가서 아들 시키려고 그랬어? 어머님,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도련님을 너무 안 돌봐서 저희 집으로 온 거잖아요. 어머님 그때 매일매일 밖에만 계시느라 도련님 밥도 한 번 안 챙겨주시고 매일매일 라면 먹게 놔두시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무슨 제가 엄마가 되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하세요. 어머님 그렇게 말하시면 저 너무 서운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면 네가 왜 우리 아들 결혼에 참견하는 거니? 너는 이 결혼에 가타부탈 위치가 아니잖아. 근데 나보고 이러지 말라 저러지 말라 그런 얘기를 왜 하는 건데? 어쨌든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는 신경 쓰지 마. 시모는 도련님과 동서의 입에서 제 얘기가 나오는 것조차 싫어했죠. 그렇지만 도련님과 동서의 냉정한 태도에 시모는 막무가내로 고집을 피우던 행동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 후 결혼을 하고 난 뒤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지내는 듯 했죠.
동서는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을 했어요. 저는 동서의 임신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지만 오히려 동서는 저에게 미안해했습니다. 동서, 아우, 너무 축하해. 임신했다며? 정말 정말 축하해. 지금 완전 극초기야? 입덧은 없어? 입덧하면 진짜 힘들다고 많이 들었는데 먹고 싶은 음식은 없어? 내가 동서 먹고 싶다는 거 다 해줄게. 아니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니까 동서 푹 쉬어야 돼. 집안일은 되도록이면 하지 말고 푹 쉬어. 내가 시간 날 때마다 가서 집안일도 해줄게. 아우, 웬일이야 진짜. 너무 축하해. 형님, 죄송해요. 형님께는 임신 소식 되도록이면 천천히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저 남편한테 들었어요. 형님이 아이 오랫동안 갖고 싶어 했다고. 죄송해요. 형님에게 이 소식이 상처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되네요. 에이, 괜찮아. 우리는 이제 마음 접었어. 그리고 이렇게 기쁜 날 동서가 왜 눈치를 봐? 동서가 미안해할 것도 없고 내 눈치 볼 필요도 없어. 도련님이 동서 임신했다면서 너무 좋아하면서 전화 왔거든. 내가 진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눈물이 다 났어. 정말 축하해. 동서한테 아기 천사가 이렇게 딱 오다니 내가 정말 너무 기쁘고 기분이 좋아. 형님,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형님한테 고맙단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형님께서 제 몸 생각해가지고 남편 통해서 영양제도 매번 보내주시고 반찬도 해서 보내주셨잖아요. 사실 저 몸이 안 좋아서 임신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도 많았는데 형님께서 저 너무 잘 챙겨주셔서 그 덕에 저 몸도 마음도 편안해졌던 것 같아요. 그 덕에 임신하게 된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아니야. 동서랑 도련님이 너무 행복하게 잘 살아서 아기 천사가 찾아온 거야. 다 동서랑 도련님이 잘 산 덕분이지. 결혼하고 빨리 아이 갖고 싶었다며. 도련님도 동서 몸이 약해서 걱정 많았거든.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 알았지? 힘들면 언제든지 도움 요청하고 이제는 더 조심해야 되겠다. 임신을 하고 난 후에도 시모는 여러 번 시집살이를 시키려고 했지만 저와 도련님은 적극적으로 시모를 막았어요. 동서는 별다른 이슈 없이 건강하게 임신 생활을 지냈고 무사히 출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동서가 출산을 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간 뒤 처음 아이를 보러 갔던 날 저는 동서를 위해 전복죽을 만들어서 갔습니다. 근데 도착을 해서 보니 이미 시모가 그 집에 와 있더라고요. 이건 뭐냐? 무슨 아이 보러 오는데 이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다니는 거야? 촌스럽게. 요즘은 출산하면 출산 축하금 같은 거 챙겨준다는데 얼마나 챙겼니? 이제 아이 낳으면 돈 들어갈 곳이 세고 셌는데 더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니니? 안 그래도 며느리랑 얘기하면서 아이 같이 봐줄까 했는데 내가 이 집 들어와가지고 같이 보면 더 좋지 않겠니? 아, 이거 전복죽이에요. 동서가 모유수유 한다고 해가지고 건강식으로 먹어야 할 것 같아서 미리 만들어서 왔어요. 동서, 식기 전에 조금 먹어볼래? 간이 맞는지 모르겠어. 아침에 수산시장 가서 싱싱한 전복 있어서 사왔는데 동서 먹을 수 있으면 조금 먹을래? 형님, 제가 전복죽 먹고 싶어 한 거 어떻게 아셨어요? 와, 진짜 신기하다. 저 며칠 전부터
전복죽 먹고 싶다고 생각했거든요. 진짜 눈물 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모유 수유하면서 계속 허기지고 힘들었는데 형님 만들어 오신 죽 먹으면 되겠어요. 안 그래도 남편이 형님이 이것저것 간식 챙겨줬다면서 매일매일 가지고 와서 전화 드리려고 했거든요. 아이 낳고 집에 오셔도 되는데 저 불편할까봐 이제 오시는 거죠? 형님, 그러시지 않으셔도 돼요. 에이, 동서, 그래도 아이 낳아가지고 힘든데. 나까지 와서 있으면 아무리 편해도 신경 쓰이잖아. 그리고 모유 수유하면 원래 든든하게 잘 먹어야 돼. 들어보니까 계속 허기진다고 하더라고. 이게 아이한테도 좋은 영향이 가지만 산모가 회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든든하게 많이 먹어. 그리고 모유 수유도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동서가 편한 대로 하면 돼. 알았지? 항상 동서 몸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야. 너 진짜 웃긴다. 애도 못 낳는 칠푼이가 형님 노릇하냐? 웃기지도 않네. 얘, 내가 너한테 매번 말하지만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네가 애 몇이나 낳은 사람인 줄 알겠어. 애도 못 낳으면서 무슨 주워 들은 건 이렇게나 많아? 너 애 안 낳은 거 참 후회되겠다. 어차피 낳고 싶다고 해도 못 낳았던 거지만 이렇게 바삭하게 자라났으면 써먹어야 되는 건데 아유 참 아쉽네. 시모는 저를 향해 비꼬면서 동서를 위해 차린 밥상 앞 수저를 들고선 제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그때 마침 집으로 들어오던 남편이 그 광경을 보고선 크게 분노를 해 소리쳤죠. 그리고선 동서 곁에 시모가 가지고 온 것처럼 보이는 포대기를 찢어버렸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이 뭔데 우리 아내 몸에 손을 대? 그 손 당장 안 내려? 지금껏 내가 참아준 걸 고마워해. 당신이 뭐라고 이 포대기 함부로 가지고 다녀? 내가 그래도 아내 체면도 있어서 지금껏 참았어. 근데 앞으로는 참으면 안 될 것 같네. 내 아내가 우스워? 당신이란 사람도 시어머니라고 대우를 해주니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어이가 없어서. 앞으로는 그런 대접 추워도 없을 테니 각오해. 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엄마한테 대들고 있어? 너 말 한 번 잘했다. 네가 참아줘? 네가 도대체 뭘 참았다고 그러니? 그리고 이 포대기 네 친모가 너 키울 때 썼던 거잖아. 그거 가지고 온 건데 뭐가 문제야? 네가 뭔데 큰 소리 치냐고. 그래. 당신은 이렇게나 양심 없는 사람이었지. 그 포대기 엄마가 당신한테 준 거잖아. 내가 진짜 사실을 전혀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이랑 아버지 외도하고 있었다는 거. 엄마 아플 때도 당신 뻔뻔하게 우리 집 와서 있었다는 거. 엄마한테 꼭 결혼한다고 거짓말했던 거. 내가 기억 못할 거라 생각해? 내가 지금도 그때 그 사실 말하지 못했던 거 얼마나 후회가 되는 줄이나 알고 이래? 엄마가 아파서 충격받아 돌아가실까봐 말도 못 해드리고 보내드린 게 내 한이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누가 그런 헛소리를 찌꺼려? 그런 거 아니야. 네 엄마랑 내가 친하게 지내긴 했지만 네 아빠랑 만난 건 네 친모가 돌아가시고 난 후야. 그 전에 만난 적 없다고. 내가 무슨 그 전부터 만났다고 그러는 거야? 뻔뻔한 거짓말 제발 그만 좀 해. 내가 모를 줄 알아서 그래? 난 솔직히 동현이도 꼴 보기 싫었어.
우리 엄마 배신한 아빠나 당신이나 다 꼴도 보기 싫었다고. 근데 당신 하는 꼴을 보니 나도 불쌍하지만 쟤는 더 불쌍하더라. 오죽하면 아버지랑 외도 저지른 여자 자식이 더 불쌍해 보였겠어? 양심이 있으면 당신 여기서 이러면 안 돼. 다신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나랑 내 와이프뿐만 아니라 동현이랑 재수 씨 앞에도 나타나지 말라고. 알고 봤더니 시모는 시부와 외도 관계였던 것이었어요. 시부의 직장 동료였던 시모는 남편의 친모가 돌아가시기 전부터 외도를 저질렀었죠. 그러다 친모가 병으로 세상을 뜨자마자 시부와 결혼을 했던 것인데, 시한부를 받았던 친모 앞에서 병문안을 넣은 시모는 결혼을 할 거라며 말했고, 그 사실을 몰랐던 친모는 남편이 어릴 적 사용하던 아기 용품들을 모두 물려줬던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때 당시 어느 정도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혹여나 친모가 충격을 받아 일찍 돌아가실까 두려워 아무 말도 못했던 것이었죠. 그러다가 돌아가시게 된 후 남편은 성인이 되어 따로 나와 살았는데 시부 때문에 연이 끊기지 않고 이어졌던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시모고 동생이고 모두 다 싫었지만 시모가 자기 자식에게도 방치해 키우는 것을 보고서는 도련님이 불쌍하게 보였던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이었고 모두에게 충격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도련님은 그 사실을 알고선 남편에게 죄책감을 느꼈던 모양이더라고요. 도련님은 그날 이후 시모와의 연을 모두 끊었습니다. 시모는 저에게 도련님과 전화만이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어요. 사실 내가 동주 친모 사망하기 전부터 네 시아버지랑 만난 게 맞긴 하지만 우리가 만났다고 해서 동주 친모가 더 빨리 눈을 감았던 건 아니야. 그냥 그때 당시에 심한 병이었을 뿐이었어. 그래도 난 동주한테만큼은 잘해주려고 노력했어. 동주는 그렇다 하더라도 동현이는 내 자식 아니니. 아무리 전화를 해봐도 받지도 않고 피하니 어쩌면 좋니? 죄송하지만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닌 것 같네요. 솔직히 동현 도련님은 어머님이랑 더 이상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런 마음을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건 저뿐만 아니라 어머님한테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아니, 내가 동현이한테 소홀하게 한 건 있을 수밖에 없지. 그땐 다 동주 눈치 보느라고 바빴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지. 내가 동현이 내팽개치고 살았던 건 아니야. 난 동현이 정말 사랑하고 아낀다고. 네가 아이 낳아봤으면 알았겠지만 아무래도 동주나 너나 아이가 없으니까 내 맘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아직도 정신 못 차리셨어요? 오죽하면 아이도 없는 저희가 너무하다고 말을 했겠어요. 제발 좀 정신 차리세요. 핏줄도 외면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거 반성하기 전까진 아무래도 자식 만나보긴 힘들 것 같네요. 시모는 끝까지 자신은 떳떳하며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했지만 도련님은 냉정하게 시모를 끊었습니다. 그 후로 여러 번 시모는 절 찾아오기도 하고 연락도 해봤지만 도련님은 받지 않는 듯 보였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은 억울하다면서 한탄했지만 사실 그 주변 사람들도 시모가 상간녀였다는 것, 아이들을 돌보지 않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기에 점점 시모를 피했다고 해요. 그렇게 시모의 말년은 매우 외로워지게 되었죠. 그러다 시모는 암에 걸려 시한부 인생을 살았는데요. 워낙 진행 속도가 빨라서
어떤 조치도 받아보지 못한 채 고통 속에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면서 억울해 하셨던 시모는 결국 눈을 감는 날 미안하다는 말만 전하셨죠. 도련님과 동서는 아이를 키우면서 오손도손 잘 살고 있고 저와 남편 또한 금실 좋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앞으로도 다 같이 정말 가족처럼 행복하게 잘 살아보려고요.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자입니다. 18년 전에 전 남편과 이혼을 하고 현재는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받았던 많은 상처를 지워버리고 현재의 남편과 그리고 이쁜 딸을 키우면서 잘 지내왔었는데 18년 만에 전 남편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10달 품어 배 아파 나왔던 친딸의 얼굴도 보게 되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장소에서 벌어진 돌발 상황이라 많이 당황스러웠는데 친딸이 저에게 갑자기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전부 잊은 줄 알았던 18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한창 더웠던 여름날 남편이 다른 여자와 만나는 걸 제 두 눈으로 목격을 했어요. 제 딸과 함께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배가 고프다는 말에 잠깐 분식집에 들어가려 했는데 건너편 상가에서 남편이 어떤 여자와 함께 장을 보고 있더라고요. 처음엔 남편이 아닌 줄 알았어요. 워낙 일 때문에 바쁜 사람이라 가족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도 없는 사람인데 바람을 필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죠. 남편이 회사 직원과 잠깐 시장에 들러 먹을 걸 사러 온 줄 알고 일단 아는 척을 하려 했는데 그 순간 남편 옆에 있던 여자가 옆구리에 팔짱을 끼더니 살갑게 웃으면서 머리를 남편의 어깨에 기대고 있었어요. 제가 분식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자 저를 이상하게 바라보면서 안 들어오냐고 물어보며 밖으로 나오길래 딸이 남편의 바람 피우는 모습을 목격하기라도 할까봐 딸을 나오지 못하게 밀고 분식집으로 들어갔어요. 여자의 느낌상 남편의 행동은 100% 바람으로 확신했고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상상을 해도 그 장면은 누가 봐도 바람이었고 그때부터 남편의 모든 행동들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건 아주 잠깐 의문의 여자와 팔짱을 끼고 시장을 돌아다녔던 거 외엔 얻은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증거물을 남겨두지 않으려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남편에게서 증거물을 찾기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혼자서 힘든 날들을 감당하며 버텨오던 어느 날 남편에게서 결정적인 증거물 하나를 얻어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남편과 엄청난 싸움으로까지 번지게 되었고 결국 이혼의 문턱까지 가게 되었죠. 당신 잠깐 이리 와봐. 지금부터 뭐든지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을 거야. 나한테 거짓말할 생각 꿈에도 하지 마.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이 물건 당신 정장 안주머니에서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다른 건 다 이해하고 넘어가 줄 수 있는데 이건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들 것 같아서 거짓말할 생각 말고 그냥 사실대로 얘기해. 당신 나 말고 다른 여자 만나고 있지? 이런 말 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건데 나한테 변명한다고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 아이씨, 내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했잖아. 이런 거 싫어한다는 거 알면서 내 정장 안에 있던 물건 왜 손을 대? 너 지금 제정신이냐? 그거 당장 일이 안 되나? 왜? 이게 내 손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예상 못했어? 돈 많은 사람들은 원래 다 이래? 내가 항상 얘기했지? 다른 건 다 이해해주고 넘어가도 우리 가정 깨지는 행동을 하면 나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어떻게 다른 것도 아니고 임신 테스트기가 왜 여기서 나와? 흐린 것도 아니고 선명하게 딱 2줄인데 지금 이걸 본 내가 잘못 본 거라고 말할 수 있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당신은 이미 용서받지 못할 일을 저지른 걸 보면 이혼 생각이 있었던 거지? 아무래도 내가 재산이 많다 보니까 주변에서 나를 가만두지 않더라고. 당신이랑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서 키운다 해도 그건 상관이 없는 것 같더라. 골키퍼 있다고 해서 골 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 모든 상황은 변화될 수 있는 거고 사람은 변화된 환경에 맞춰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해. 당신이 지금 들고 있는 임신 테스트기, 당신도 알겠지만 임신 확실한 거고 혹시 몰라 내가 보는 앞에서 그 여자가 테스트를 했는데 거짓말이 아니었어. 이미 내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뱃속에는 내 핏줄이 자라고 있는 걸 알게 됐는데 그냥 모른 척 할 수는 없는 거잖아. 당신이 내 사생활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원하는 걸 말해봐. 먹고 살 정도의 돈이 필요한 거야? 앞으로 새 출발을 하는데 적지 않게 위자료 쥐어줄 테니까 당신 갈 길 가면 되겠네. 어차피 나랑 같이 살고 싶지 않잖아. 그럼 보현이는 당신이 저지른 잘못된 행동 때문에 내 딸이 받은 상처는 어떻게 보상할 건데? 너는 나랑 함께 살아온 17년의 생활이 아무것도 아니었어? 당신이랑 함께한 시간들 당연히 소중했지. 지금도 소중하고 네가 나랑 못 살겠다며 이런 나를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준다면 나는 너랑 이혼 안 하고 지금의 삶을 유지하고 싶은데 네가 받아들이면서 살 수 있겠어? 이게 힘들면 그냥 이혼하는 거고. 어떻게 할래? 17년의 결혼 생활 여기서 마무리 지을래? 아니면 그냥 넘어갈래? 어차피 둘 중 하나 선택해야 되는 거야. 이미 그 사람의 뱃속에는 내 핏줄이 자라고 있는데 억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잖아? 남편의 당당함에 상처를 받기도 했지만 제일 큰 충격이었던 건 남편 정장 안에서 나왔던 임신 테스트기에 보이는 선명한 두 줄이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남편과 함께한 시간 동안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을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믿고 살았는데 힘들게 이끌어온 내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때는 남편에 대한 배신감에 눈물이 마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더 큰 충격을 받았던 건 남편과 저와의 사이에 균열이 생겼다는 걸 앞에서 전부 다 지켜본 딸에게 남편이 질문을 던졌어요. 이런 말을 꺼낸다는 것 자체가 아이한테는 상처인데 남편은 그런 건 아무런 상관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현아, 아빠 엄마가 서로의 생각 차이 때문에 떨어져서 살아야 될 것 같은데 보현이 너는 누구랑 살고 싶어? 아빠는 지금 현재의 가정을 깨고 싶지 않았는데 엄마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많이 힘든가 봐. 그래서 너도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다. 엄마랑 살면 앞으로 네가 원하는 꿈을 펼치기에는 아무래도 금전적으로 부딪히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야. 하지만 아빠는 네가 내 핏줄인 만큼 원하는 걸 뭐든 이루어줄 수 있게 최선을 다해줄 생각이거든. 아빠 옆에 있으면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거고 남들한테도 무시당하는 일은 없을 거다. 아빠는 솔직히 고민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아빠랑 함께 사는 게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겠어? 지금 보현이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한참 예민한 나이에 애가 상처받을 수 있다는 건 생각 안 해봤어? 원래 이렇게 이기적이었어? 그런 식으로 말하면 보현이가 당신한테 갈 것 같아? 생각 없이 뱉어대는 남편의 말에 화가 난 저는 얼굴에 손을 올리며 난리를 쳤는데 그 순간 뒤에서 제 딸이 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곤 제가 보는 앞에서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딸의 돌발 행동에 당황해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충격적인 한마디를 딸의 입에서 듣게 되었고 저는 그 말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17살밖에 안 된 딸은 남편이 바람 피운 게 전부 제 탓이라면서 똑바로 행동하지 않아 남편이 바람을 핀 거라고 거침없이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엄마는 조금의 잘못도 없다고 생각해? 엄마가 아빠한테 잘했으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겠지. 무조건 아빠한테만 잘못을 돌리기 전에 엄마의 행동부터 되돌아봤으면 좋겠어.
당연히 아빠도 잘못이 없는 건 아니지. 내가 봤을 땐 둘 다 잘못했어. 엄마도 아빠 덕에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라면서. 그전에는 입에 풀칠하는 것도 힘들었다고 나한테 현재의 삶을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입이 닳도록 얘기하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엄마처럼 구질구질하게 가난한 삶을 살고 싶지 않아. 아빠가 모든 걸 다 해주겠다는데 내가 왜 그런 좋은 조건을 걷어차고 가난한 삶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어? 나는 아빠랑 같이 살 거니까 엄마는 나를 위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 조용히 넘어가줘. 딸이 힘들어하는 걸 보고 싶은 거야? 나 앞으로 좋은 대학도 가야 하고 좋은 일자리에 취직도 해야 되는데 엄마가 내 인생까지 망치고 싶어? 괜히 일 크게 키우지 말고 엄마 혼자 아빠 집에서 나가. 나는 내 꿈을 펼 거야. 엄마처럼 가난했던 과거로 돌아갈 생각 없다고. 딸의 말에 엄청난 말을 듣게 된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지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제대로 서 있을 힘조차 없어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자 이런 제 모습을 보게 된 딸도 마음이 많이 안 좋았는지 방으로 들어가 버렸네요. 남편은 딸이 들어가자마자 저에게 모든 상황이 해결된 것 같다면서 조용히 위자료 받고 사라지라며 딸의 인생길까지 막지 말라고 다시 한번 강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날 정말 많은 눈물을 쏟아내었고 마음 같아선 남편의 인생도 끌어내리고 싶었지만 배 아파 낳은 제 딸이 눈앞에 아른거려 어쩔 수 없이 위자료만 받고 이혼 결정을 하게 되었네요. 뒤늦게 남편과 이혼했다는 걸 알게 된 부모님께서 한바탕 시부모님과 난리를 쳤지만 그런다고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더군요. 가정을 위해 충실히 살아온 것밖엔 없는데 왜 이혼을 당해야 하는 아픔을 겪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양가 부모까지 목소리를 높여 싸우는데 눈앞에 펼쳐진 상황들을 보고 있던 저는 너무 괴로워 또다시 울분을 토해내며 부모님께 돌아가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네가 뭘 잘못했다고 돌아가. 저놈이 너를 놔두고 다른 여자를 품에 안아서 벌어진 일인데 왜 우리가 가해자인 것처럼 오해를 받아야 되는 거냐고. 여태까지 먹여주고 채워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어디서 큰 소리야? 돈도 쥐뿔도 없는 집안 걷어들여주니까 아주 배가 불렀지. 내 아들이 자기 마누라를 옆에 끼고 있는데도 한눈을 팔았다는 건 너한테 만족을 하지 못한다는 건데 너도 참 한심하다. 아무리 돈이 있어도 가꾸질 않는데 내 아들이 네가 여자로 느껴졌을 것 같니? 나는 너한테 위자료도 지어주지 않고 걷어차버리고 싶었는데 내 아들이 워낙 정이 많아서 너한테 위자료 지어준 거야.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나도 나름대로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어요. 어머님 집안에 돈이 많으면 상대방의 기분은 고려하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어머님부터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 인간이 저 모양인 거라고요. 한참 동안 서로 얼굴을 붉히다가 또다시 몸싸움으로 이어졌고 저는 더 이상의 상처를 받고 싶지가 않아 부모님을 진정시킨 뒤 힘겹게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면서 소금을 한 바가지 퍼와서는 저희 가족들을 향해 냅다 뿌려버렸어요. 온몸을 소금으로 뒤집어 쓰게 되자 정말 힘들게 참아왔던 제 감정을 조절할 수 없게 되었고 이성의 끈을 놓아버려 시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남보다 어느 정도 재력이 있다고 해서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는 시모의 행동에 엄청난 분노를 느끼게 되면서 남편에 대한 불만들을 시모에게 전부 다 쏟아버렸습니다. 한참 동안 시모와 뒹굴면서 난리를 쳤고 저희 부모님이 겨우 말려서 더 이상의 큰 피해는 막을 수가 있었어요. 결국 서로에 대한 상처만 남겨진 채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는데 이혼을 하고 난 이후부터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어요. 이미 저는 엄청난 충격으로 인해
정신 상태에 문제가 생겼었죠. 남편에게 버림받은 것도 견디기가 힘들었는데 딸까지 남편을 따라가게 되자 앞으로 삶의 목표가 사라져버려 삶의 의욕이 없어져 버렸어요. 한참 동안 버림받은 괴로움을 이겨내지 못한 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임신을 했던 남편의 상간녀가 유산을 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상간녀의 뱃속에 있는 그 아이는 잘못이 없다는 걸 알지만 저는 유산의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기뻤었고 그 인간들의 불행이 계속해서 이어지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가정을 깨버린 그 여자가 행복해지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딸은 자기 아빠의 도움을 받아 공부에만 매진하면서 자신의 꿈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상간녀가 아이를 유산했다는 말을 듣게 된 이후부터 저도 그 인간들에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더 이상 슬퍼하지 않고 달라진 현실을 받아들인 뒤 남편이 준 위자료로 장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잊어버리기 위해 정신없이 일에만 매진해 왔었는데 제 인생에 또 다른 인연이 찾아오게 되었네요. 그 사람은 저와 반대로 아내에게 버림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전처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자기 친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새 삶을 꾸렸었죠. 저와 비슷한 상황들이 공감이 되었고 서로가 가진 아픔을 위로해 주다 보니 어느새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람과 결혼까지 하게 되는 일이 있었네요. 한 번의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은 전 남편과는 많이 다르다는 걸 느껴왔어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결심하게 되었던 거고 다행히 제 선택은 옳은 길이었다는 걸 남편과 결혼 생활하는 동안 점점 더 많은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위해주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알 수 있었고 친엄마에게 버림받게 된 그 아이를 친딸처럼 받아들이며 한 가족이 되기 위해 많은 사랑을 주었고 정말 열심히 살아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곁에서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준 딸이 저에게 사랑을 줄 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 남편과 이혼을 하고 저와 연을 끊어버린 딸에게도 버림을 받았을 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앞이 막막하기만 했었는데 지금의 남편을 만나고 배 아파 낳은 제 친딸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를 친엄마처럼 생각해주며 따라줘서 18년의 결혼 생활 행복하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은 제 인생은 더 이상 아픔이 아닌 좋은 날들만 가득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제 식당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18년 전에 연을 끊었던 제 친딸이 제가 장사하는 식당에 어떤 남자와 함께 들어왔는데 저는 일이 너무 바빠서 못 알아봤지만 제 딸은 저를 알아봤는지 갑자기 아는 척을 했어요. 엄마 아니야? 아, 엄마 맞네. 와, 이게 얼마 만이야? 우리 18년 만인가? 세월에 장사 없다더니 하마터면 못 알아볼 뻔했잖아. 엄마도 정말 많이 늙었네. 와, 내가 그때 엄마를 따라갔다면 나는 18년 동안 식당 일이나 하고 있었을 거 아니야. 일해서 줄을 잘 타야 한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곳에서 엄마를 다 만나냐? 자기야, 인사해. 우리 엄마야. 내가 우리 집안 과거에 대해서 얘기해 줬었지? 18년 만에 만난 엄마인데 너무 많이 변해서 소개해주기가 좀 창피하지만 그래도 자기도 우리 친엄마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했었잖아. 엄마, 우리 이번에 결혼해서 여기저기 정신없이 알아보느라 많이 힘들었는데 음식 좀 신경 써서 준비 좀 해줘. 오래간만에 만난 딸 밥 한 끼 제대로 차려줄 수 있잖아. 그럼 이 집에서 제일 맛있는 걸로 신경 좀 써줘. 우리는 저기 룸으로 들어가자. 그래도
돈 좀 꽤 버는 것 같네? 여기 동네가 꽤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인데 이런 곳에 음식점을 오픈할 정도면 돈이 꽤 들지 않았을까? 건물주도 아니고 상가 임대해서 음식 장사하는데 돈이 얼마나 있겠어? 내가 여기 말고 다른 곳에서 먹고 싶다고 했던 이유가 다 있었네. 어쩐지 느낌이 별로 안 좋더라. 불편해서 음식이 입에 들어갈지 모르겠다. 그래도 18년 만에 만난 딸인데 음식에 신경 좀 써주겠지? 나 입맛 되게 까다로운 거 알지? 18년 만에 갑자기 만난 딸과 마주했을 때 너무 당황스러워서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긴 세월 동안 제 친딸도 많이 변해 있었고 전 남편한테 금전적인 도움을 많이 받았는지 그래도 꽤 성공한 듯 보였습니다. 과거의 안 좋은 기억들이 떠올라 순간적으로 힘들었지만 그래도 오래간만에 얼굴 보게 된 친딸이라 내칠 수도 없어 음식을 내어주었어요. 저는 차마 얼굴을 보기가 좀 그래서 직원들이 서빙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잠시 뒤 룸 안에서 소주병이 밖으로 날아와 벽에 부딪힘과 동시에 와장창 깨지는 충격적인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이라 급하게 룸 안으로 들어갔고 흥분한 모습으로 얼굴을 붉히고 있는 딸의 모습을 보게 된 저는 무슨 일 때문에 소주병을 던졌는지 물어보았는데 딸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에 너무 큰 실망을 했어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니? 밥 먹으러 왔으면 조용히 밥만 먹고 가면 되는 건데 왜 술병을 던지는 거야? 우리 종업원이 무슨 잘못이라도 한 거니? 갑자기 이러는 이유가 뭔데? 종업원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서비스가 이 모양이야? 술 따라 먹기 귀찮아서 술 좀 따라보라고 시켰는데 얼굴 표정 싹 바뀌더니 여기는 술 따라주는 술집이 아니라면서 내 말을 무시하고 술병만 놓고 나가려고 하잖아. 월급 받는 주제에 어디서 자기 뜻대로 행동하려 들어? 내가 여기 식당 사장 딸인 거 몰라? 오래간만에 엄마 얼굴 봐서 좋게 넘어가려 하니까 별 거지 같은 게 사람 기분 다 잡쳐놓네. 나 오늘 이런 기분으론 그냥 못 넘어가겠는데? 돈 주고 음식 먹는데 우리가 왜 눈치를 봐야 하는 거냐? 이런 곳에 손님이 많은 것도 이해가 안 된다. 야, 그냥 일어나자. 기분 더러워서 음식 먹을 수나 있겠냐? 아니, 나는 오늘 여기서 모든 음식 전부 다 주문해서 먹을 거야. 그리고 저 종업원 퇴사 처리되는 것까지 보고 집에 들어갈 거니까 상황 악화시키고 싶지 않으면 당장 내 앞에서 무릎 꿇어. 엄마, 저 남자 지금 인상 쓰는 거 봤지? 저런 남자를 종업원으로 들이니까 장사가 잘 되겠어? 저기요, 지금 제 말 무시하는 거예요? 술 다시 가져오라니까. 기분 나쁘면 지금 당장 때려치우던가. 당신 같은 마인드로 일을 하면 식당이 흥할 수 있을 것 같아? 서비스업에 일하면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똥맛 쓴맛 다 보면서 돈을 버는 직업이라고. 서빙만 해주면 다 되는 줄 알아? 내가 마지막으로 얘기하는데 당장 가서 술 가져와. 그만하지 못해? 너한테 줄 음식은 없으니까 당장 나가. 18년 만에 얼굴 봤으면 조용히 밥만 먹고 갈 것이지. 왜 남의 식당에 와서 행패야? 여기는 식당이지. 손님 술잔에 술 따라주는 유흥업소가 아니라고. 너는 그때나 지금이나 세월이 흘러도 네 아빠 닮은 건 여전하구나.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으면 어느 정도 철이 들어야지. 너희 아빠 닮아서 성격까지 고약한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래? 엄마 몰래 바람 피운 그 여자랑 함께 사는 게 그렇게 행복하디? 아는 게 없으면 그 입 함부로 놀리지 마. 나 이래봬도 청담에서 알아주는 미술 강사야. 우리 아빠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과거에 그 여자는 진작에 병들어 죽었어. 혈액암에 걸렸었거든. 나중에 안 거지만 임신했을 때 이미 혈액암을 앓고 있어서 유산이 됐던 거였어. 엄마는 그때 당시 내쳐줬으니까
유산 소식이 엄청 반가웠었겠지. 아빠랑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 소식을 듣고 상당히 힘들어 있었는데, 지나고 나서 다른 여자 만나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긴 하지만, 아빠도 세월에 장사 없는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 폐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 받고 있긴 한데, 오래 가진 못할 것 같아. 이런 내 기분을 엄마가 알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 힘들어서 잘생긴 종업원한테 술 좀 따라보라고 시킨 건데, 여긴 술집이 아니라고 딱 잘라 거절하면 내 기분이 어떻겠어? 식당에서 일하는 핫바리 주제에 손님인 나를 함부로 대해? 그냥 조용히 밥만 먹고 가려 했는데 안 되겠네. 돈 좀 있는 대로 내놔봐. 기분도 안 좋은데 다른 곳에 가서 술 좀 사 먹게. 돈 좀 내놔 보라고. 아이씨, 내 말 안 들려? 우리 직원이 똑부러지게 행동했는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네가 어떤 삶을 살아오던 가정사가 어떻든 그게 나랑 중요한 문제야? 너한테는 밥 한 톨도 아까우니까 그만 행패 부리고 나가. 괜히 소란 피워서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조용히 나가라고. 그리고 두 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나는 네가 엄마한테 말했던 그때의 말들을 아직까지 잊지 못하고 있을 만큼 마음의 상처를 깊게 남아있는데 너한테 좋은 말이 나가겠니? 과거나 현재나 달라진 거 없는 너한테는 조금도 베풀고 싶지가 않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고 당장 썩 꺼져. 그래, 부유한 네 아빠 따라가서 배운 게 고작 이런 삶이니? 그래서 엄마랑 영 끊고 지내서 행복했어? 엄마, 저 왔어요. 이게 다 뭐야?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 식당이 왜 이렇게 난장판으로 되어 있어? 제가 치울 테니까 자리에 앉아 계세요, 엄마는. 엄마? 그래서 나를 최대한 빨리 식당에서 내쫓으려 했던 거구만. 저기요, 그쪽이 우리 엄마 친딸이야? 얼굴이 안 닮은 것 같은데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네.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당장 나가라니까. 너랑 말 섞고 싶지도 않고 다시는 얼굴 볼 생각도 없다. 슬기야, 여긴 엄마가 치울 테니까 룸에 들어가서 배고플 텐데 밥부터 먹어. 엄마, 잠깐만요. 저기요, 저 아시죠? 저는 그쪽 얼굴 기억나는 것 같은데. 우리 어디서 봤죠? 맞다. 내가 몇 달 전에 그쪽 경찰서에 보냈잖아요. 그때 아마 술 마시고 지나가는 노인분 눈앞에 거리적거린다고 인정사정 없이 막 발길질하길래 제가 엎어치기로 제압했던 거 기억하죠? 제 의붓딸의 말을 듣게 된 친딸은 갑자기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더니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는지 온몸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어요. 제가 몰랐던 말을 듣게 된 터라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 친딸이 앞에 지나가는 노인분이 거리적거린다면서 발길질을 하더니 사정없이 분풀이를 해서 제 딸이 그 모습을 발견하고 막았는데 자기한테도 발길질을 하길래 엎어치기로 제압을 한 뒤 경찰서에 넘겼었다고 그때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제 딸이 친딸 앞으로 다가가자 움찔거리며 뒷걸음질 쳤고 옆에 있던 남자의 뒤로 숨더니 그 남자에게 제 딸을 당장 눈앞에서 치워달라는 말에 남자가 제 딸의 멱살을 잡아 넘겨뜨리려 했어요. 하지만 제 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어렸을 적부터 유도 선수 국가대표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라 웬만한 남자보다 힘이 있었기 때문에 친딸 옆에 있던 남자는 제 딸을 제압하지 못했어요. 자기 몸을 건들자 화가 났는지 그 자리에서 엎어치기를 시전했고 그 남자는 허리를 부여잡으면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제 딸이 다시 친딸 앞으로 다가가 멱살을 잡은 뒤 무서운 얼굴로 노려보는 순간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거품을 물더니 그 자리에서 실수를 하더니 실신을 해버렸어요. 그렇게 친딸과 남자를 식당 밖으로 내쫓아버리면서 다시는 식당에 올 생각도 하지 말라고 소금을 한 바가지 뿌려버렸습니다. 유도 선수인 제 딸이
한 번의 상황을 정리해줘서 더 큰 일을 모면할 수 있었고, 그날 이후 친딸은 더 이상 식당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이후 친딸이 식당 앞에 쪽지를 두고 갔어요. 전 남편이 숨을 거두기 전에 제 얼굴을 보고 싶다며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속 편하게 떠나고 싶다는 메모를 딸이 전달해 주었습니다. 과거에 저에게 그런 잘못을 저질러 놓고 온갖 상처를 안겨준 전 남편이 이제 와서 숨을 거두기 전에 자기 편하게 떠나고 싶다고 저를 찾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 너무 어이가 없었네요. 당연히 가지 않을 거고 친딸과도 엮이지 않을 생각입니다. 저는 지금의 가정에 충실할 거예요. 그게 제가 내린 결정입니다. 전 남편이 암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난 이후 사업이 힘들어졌다는 소식을 접하긴 했는데 차라리 잘 된 것 같아요. 그 인간들도 힘들어져 봐야 깨닫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다른 일들이 펼쳐질지도 모르지만 저는 지금의 행복을 절대적으로 지킬 생각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